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입니다. 썸네일이나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들어오셨겠지만 네, 제가 일본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이거든요. 오늘 이제 워킹홀리데이 2분기, 이제 2025년 2분기 합격자 발표가 나서 그거를 확인하는 영상 틀까요 지금? 제가 뭐 이 영상을 앞에 붙일지 뒤에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워홀을 넣었는데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을 하려고 어떡해! 이렇게 바로 뜬다고? 잠깐만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번호를 어떻게 찾을까? 내 번호 어떻게 잠깐만 진짜? 다시 확인해보자. 잠깐만. 대박! 진짜로? 나 다시 올게. 맞지? 진짜 맞지? 레전드! 여러분! 저 진짜 도쿄에 살아요 이제. 미쳤다.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심박수 체크해볼까요? 근데 사실 심장 그렇게 빨리 안 뛰어요. 죄송해요. 구라쳤어요. 그치만 심장박동수. 어머 나 갑자기 왜 눈물 날 것 같니? 심박수. 제가 원래 저혈압이 좀 있어가지고 심박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 심박수 98. 너무 평온하죠? 98, 네, 99. 네, 심박수가 98, 97. 계속 떨어지네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될 것 같았어요. 조금 재수없긴 한데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생각보다 평온하다. 그러면 저는 일본어 수업 듣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그 영상도 찍었는데 네, 제가 합격을 해버렸네요. 제가 1트 만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 이유가 있고 뭐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막 그렇게 세세하게 찍지도 않고 이유는 이제 합격하면 찍으려고 이제 카메라를 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가 왜 일본에 살고 싶어 하는지, 왜 일본에 살려고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저의 일본살이 계획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일단 제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굳이 간 이유는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취업 비자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당장 거기 가서 취업을 한다고 하면 그럼 나는 당장 거기 실생활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취업 비자로 가거나 만약에 뭐 학업 비자로 가거나 어떤 비자로 가든 내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을 때 때려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물론 때려치지 않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저도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회사를 정말 도망치듯이 때려치고 나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막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하고 몸이 되게 약하고 이런 편이거든요. 들을 심지어 국내도 그 정도였는데 해외에서 취업을 하면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취업 비자는 안 되겠다. 여기 일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이 생활을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넣게 되었고요. 워킹홀리데이를 하다가 기회가 잘 닿아서 취업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제가 뭐 일본 사리가 조금 마음에 들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 취업 비자로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워홀이 그냥 워홀 1년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영원히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워홀 비자를 넣은 이유도 사실은 제가 지금 세는 나이로 30이고 만 나이로는 28인데 저는 항상 30이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세는 나이로만. 근데 제가 20대 때 뭐 워홀 가고 싶다. 뭐 호주도 가보고 싶고 뭐 캐나다도 가보고 싶고 이런 생각은 항상 많았긴 해요. 막 해외에서 살아보는 거를 꿈꾸고 그런 거를 경험하고 싶었던 욕심이나 아니면 마음은 되게 컸는데 이게 생각보다 해외 살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과연 해외에서
진짜 그 나라 언어를 쓰면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너무 크게 들었고, 제가 다른 거는 좀 안 그런 편인데 지역이나 아니면 뭐 일하는 공간이나 이런 뭔가 어떻게 보면 그 공간적인 거에 대한 적응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 간의 인간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공간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막 아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한들 그거는 사실 저랑 크게 관계가 없을 정도로 저는 공간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걸 제 스스로 너무 객관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다? 내가 국내에서 다른 지역을 가는 것도 여행이 아니고 어디 사는 것도 적응이 굉장히 오래 걸린 사람인데 내가? 해외에서? 심지어 거긴 친구도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용기도 잘 안 났고 걱정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항상 가고 싶다 말은 해도 실제로 뭔가 가야지? 하고 결단이 안 섰던 것도 맞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제가 바뀌게 된 계기는 작년에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서 그때 한 4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 4개월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 제 인생에 되게 많은 변화를 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되게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 지금. 그 4개월 동안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는데 내가 만약 1년, 2년,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외에 있으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영국을 갔다 오고 나서. 근데 이제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해외에 나가기에 늦다기보다는 내가 여길 다녀와서의 한국에서의 생활? 이런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오면 이제 뭐 하지?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제가 2월에 이 도쿄 여행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도쿄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때 나 일본에서 살아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에도 정말 많이 쓰고 싶었는데 못 썼지만 이제서 이렇게 합격을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워홀에 지원을 하게 되고 일본에 살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를 진짜 정확한 계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제가 2월 여행을 갔을 때 코비상을 만나서 맨날 가는 그 이자카야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다른 단골 손님들도 계시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한국 분이신데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 가게에 단골 분이 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저번에 7월에 갔을 때 한번 뵀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뵙게 돼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막 얘기를 중간에 했었어요. 얼마 전에 생일이셨다 이래가지고 뭐 축하드린다 뭐 얘기하다가 그러면 뭐 이제 뭐 몇 살이시냐 뭐 이런 얘기를 했나? 아무튼 그런 나이 얘기가 어쨌든 나왔어요. 나이 얘기가 나오게 돼서 저 올해 30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항상 저를 30이라고 저는 무조건 세는 나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 30이에요 했더니 갑자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자기도 3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한 살 많거든. 95년생이거든요. 제가 96년생이고. 그래서 저 세는 나이로는 30인데 만 나이로는 28이에요.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분은 일본에 살고 있는 입장이니까 만 나이로 당연히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8이에요 라고 했는데 제가 제 입에서 만 나이를 꺼낸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0이 되고 나서 제가 28이에요 라고 뱉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나 아직 20대네? 여기서?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국에서만 30이고 다른 데에서는 28이구나. 나 아직 20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나 28이구나. 나 28이네. 나 아직 20대네. 와. 이 생각이 계속 저에게 약간 잔상처럼 계속 제 머릿속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잠겨가지고 나 아직 그러면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다.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든 뭐든 어쨌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됐죠. 마지막 날 이제 집으로 돌아간 공항에서 딱 짐을 붙이고 출국 심사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딱 직전에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여행이 제가 대학원 가기 전 여행이었으니까 입학 직전에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곳을. 도쿄를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딱 짐을 맡기고 이제 출국소속으로 밟으러 딱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다시 여기 올지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도쿄 여행을 왜 이렇게 자주 가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진짜 거기서만큼 저 자신을 진짜 온전히 느끼고 제가 정말 모든 게 다 좋고 아무튼 그런 도시는 진짜 도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인생 여행지가 뭐 여기저기 있다 한들 도쿄만큼은 못 이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이면서 내가 가장 살고 싶으면서 뭔가 그냥 계속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도쿄 여행은 그냥 여행의 가치 그 이상이에요. 저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남들이 보면 되게 웃기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존재예요. 도쿄 여행. 그러니까 도쿄라는 곳은 저한테는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가지 않으면 삶을 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그 정도거든요, 저한테는. 물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처럼 막 3, 4개월 전부터 예약해서 뭐 계획 짜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못 하겠죠.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이 너무 나서 막 화장실 가서 눈물 닦으면서 진정하고 출국 심사는 해야 되니까 한국에 일단 돌아가긴 해야 되니까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 출국 심사 하고 출발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1시간 동안 그냥 노래 들으면서 밖에 이렇게 비행기들 활주로 이렇게 보면서 진짜 갑자기 멍 때리다가 나 도쿄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그냥 무슨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온 거예요. 갑자기 느낌이. 나 도쿄 살아야겠는데? 나 여기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 살면 되겠네 하고 그 상태로 바로 핸드폰을 들어서 워킹홀리데이 뭐 이런 거 다 쳐봤는데 뭐 1년에 4번밖에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분기에 넣자 하고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면서도 되게 별거 아닌 계기인데 되게 운명처럼 진짜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일본에 살기를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제가 뭐 가고 싶다고 하면 다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죠. 일단 첫 번째로 대학원 문제도 있고 내가 현실적으로 31로 돌아왔을 때 취업이 안전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이걸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했던 그 대학원. 제가 대학원을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keep going, 박사 논문까지 keep going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수님 예상 최소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최소 아무리 빨라야 10년. 진짜 너무너무 진짜 네가 진짜 코피 터지게 맨날 밤새면서 열심히 해야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제 제 전공 계열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전공 계열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열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러면 교수님 한 10년 정도 봤으니까 내가 아무리 초 단축을 해서 한 8년으로 줄여도 8년 동안 그거를 막 진짜 맨날 진짜 코피 터지게 밤새가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맨날 논문 보고 논문 쓰고 하면서 보내는 시간만 8년? 절대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년 동안 그 의자에 앉아서 연구하고 이런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공부가 하고 싶고 해서 들어간 거긴 하죠. 근데 그냥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딱 진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막막하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중간에 도망쳐. 만약에 석사 뭐 논문까지 냈어요. 그 정도만 하고 도망쳐. 저렇게 결국 박사 안 해. 석사까지만 할 거면 안 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근데 석사하고 도망칠 것 같은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석사든 뭐 박사든 대학원은 내가 1년 늦춘다고 해서 늦어지는 게 아니다. 어차피 10년, 10몇 년 걸릴 거면 1년 미루자라는 생각으로 가장 문제점이었던 대학원은 일단 뭐 잠시 중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일본어 수업 계속 듣고 JLPT 강의도 듣고 JLPT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대학원 일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 대학원 안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저의 정확한 계기는 이렇게입니다. 대학원도 잠시 중단을 했고요. 사실 그 다음에 제일 큰 걱정이었던 거는
제가 더 이상 일본 여행을 안 가게 될까 봐였어요. 해외살이가 아무리 여행으로 좋았던 곳이라고 해도 직접 살면 진짜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 얘기라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도쿄는 저의 인생 도시라고 항상 부르는 곳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곳이기도 하고 십수번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 도시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살기를 택했는데 내가 막상 살아보니까 이러한 단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너무 싫어져서 다시는 이곳을 여행지로 바로 안 들이게 될까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여행지를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남들이 보기에는 좀 웃긴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여행 때마다 많이 하는 말이 가도 아쉽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진짜 뽕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도쿄에서 설마 1년이나 살고 만약에 돌아왔는데도 가고 싶다? 하면 도쿄? 너 인정. 진짜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후회 없이 아쉬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정말 잘 즐기다 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결심한 거는 뭐 바이토를 할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공부도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저의 목표는 뒤지게 놀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뒤지게 놀다 올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실 거는 이제 저의 도쿄 진짜 찐 여행 브이로그 말고 찐 일상 브이로그를 이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저도 이렇게 도쿄 일상 브이로그 이런 거를 올리는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물론 아직 가려면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그래도 올해 안에는 가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일본을 가요. 제가 도쿄 여행을 가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도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깜짝 공개 같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의 일본 여행 영상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 맞죠?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일본 여행 영상 만들 때마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영국이 아니지 일본이지 왜 이래 일본 일상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 영상은 그럼 바로 도쿄 여행 영상이겠죠? 네, 그래서 도쿄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영국 영상은 부지런하게 못 올렸잖아요. 근데 일본 영상 진짜 부지런하게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맛집도 많이 가보시고 카페도 많이 가보시고 숨겨진 스팟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아갈 수 있게 저도 열심히 한번 놀아 제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만 쉬러 가겠습니다. 일본어를 합격한 거 너무 축하하고 메리야. 너무너무 축하해. 너무 축하하고 진짜 앞으로 잘 살아보자 우리. 그러면 저희 앞으로의 일본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자주 봐요. 안녕.